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매주 수요일 격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신민영 변호사의 판결을 판결한다.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신민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뭐 휴가철 아니세요? 네, 뭐 박사님 보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짧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예,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들어오셨길래 오늘 다뤄볼 판결은 어떤 판결인가요? 네, 오늘 다룰 판결은 없습니다. 없다? 그럼 그냥 오셨어요? 이러면 방송사고 나는데? 예? 네, 그 법원에도 방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정기라고 하는데요. 예. 보통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 이렇게 재판이 없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이 방송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2주 사이에 특별한 판결이 없어서 오늘은 그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럼 법조계 쪽은 휴가를 그냥 일제히 같은 시기에 쫙 들어가겠네요. 네, 그 무렵에 이제 판사님들, 법원 직원분들, 검사 그리고 저 같은 변호사들도 이제 다 휴가 다녀오는 거죠. 예, 그래도 오늘 얘기를 뭐 해주셔야 할 텐데 어떤 얘기 그래도 준비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판결 대신에 그 미드들 좋아하고 법정물을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 중에서도 CS 과학수사대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예. 그 과학수사대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박사님 혹시 이 드라마 보셨습니까? 전 못 봤어요. 저 어지간해서 드라마 못 봐요. 예. 네, 청취자분들 아마 그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예. 정말 신통방통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기법을 통해서 이제 미제 사건을 추적을 해나가는 드라마인데 그런 거죠. 예. 네, 뭐 예를 들자면 총알에 나 있는 흔적을 분석을 해서 뭐 이게 발사된 총을 찾아낸다든지 예. 아니면 뭐 시신에 묻어 있는 흙을 분석을 해서 뭐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아내기도 하고 이제 뭐 신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 이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였냐면 예. 미국에서는 CSI 이펙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CSI 현상이라는 것까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예. 말씀하신 CSI 현상이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에서 이제 과학 수사가 신통방통한 모습을 보이니까 일반인들이 과학 수사를 맹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맹신으로만 끝나면 되는데 이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 일반인들이 배심원들로 재판을 하는데 이제 검사 측이나 경찰 측에서 과학 증거, 과학 수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수사를 안 했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새 뭐 그 배심 재판 중에 검사들이 이제 배심원들 골라내기 위해서 질문들 하잖아요. 예. 보시면 그러면 그 질문을 할 때 CSI를 봤냐, 열심히 봤냐라는 질문도 자주 등장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봤다고 하면 이제 배심원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 수사 믿는다는 게 뭐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네,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사님 혹시 도깨비 감투로라는 옛날 얘기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도깨비 감투면은 그거 쓰면은 사람들이 뭐 보질 못하니까 사람 눈에 안 보여서 뭐 어디든지 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학 수사, 특히 이 과학이라는 말이 현대판 도깨비 감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기법이라도 일단 과학이라는 말만 붙으면 사람들이 잘 의심을 안 하고 좀 좋다. 맹신을 더 나가서 맹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례를 보면 오히려 이 과학 수사 때문에 억울하게 그 누명을 뒤집어 쓴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누명을 그런 게 뭐 어쩌다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제법 있는 거예요?
그 90년대 초에 예. 그 미국에서 DNA 수사 기법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살인의 추억 영화 보시면 예, 맨 마지막에 김성경이 미국에서 이렇게 뭐 종이 들고 막 흔들흔들하면서 나타나잖아요. 예. 그 무렵이 바로 이제 90년대 초가 배경인데 미국에서도 이제 그 DNA 검사가 도입이 되니까 이미 형을 유죄를 받고 그 형을 살고 있던 재소자들이 나도 DNA 검사를 좀 다시 해달라. 나의 억울함을 이제 입증해달라. 이렇게 예.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예. 근데 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DNA 검사가 가능한 거는 일부 강력 범죄거든요. 예. 뭐 체액이 등장하는 뭐 성폭력 범죄라든지 아니면 뭐 살인 같은 이런 강력 범죄인데 예. 이 강력 범죄에 한해서 겨우겨우 이제 신청을 재심이 어려우니까 예. 신청을 한 그 사람 중에서 무려 350명. 예, 한두 명이 아니라 350명이 오판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리고 기가 막힌 거는 예. 오늘의 주제인 이 과학수사인데요. 이 350명 중에서 약 3분의 2 정도가 과학수사에 의해서 범인으로 지목이 됐었습니다. 예. 이거 참 우아하네요. 이게 설마 했는데 이런 정도까지 이게 잘못된 오판 이런 게 많다고 하면은 과학 수사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네, 뭐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인데요. 과학 수사 기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예. 이를 이제 수행하는 이 사람이 오류를 저지른 경우가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과학 수사 기법 자체가 아예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뭐 대표적인 것이 당시에 자주 쓰이던 모발 분석 기법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만 들을 땐 일견 그럴듯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떨어진 머리카락을 주워옵니다. 예.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단면을 잘라서 범인 것과 비교를 해서 예. 이게 똑같으면 이건 범인 머리카락이다. 예. 다르면 아니다라고 하던 기법이었는데 이제 일이 터지고 나서 DNA 기법이 있고 오판이 밝혀지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전혀 근거가 없던 기법이라는 겁니다. 예. 전혀 근거가 없다. 어떤 점에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상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요새 이제 저만 해도 머리카락이 좀 점점 얇아져서 고민인데요. 당장 제 머리카락만 해도 정수리 부분이랑 뒤통수 부분이랑 굵기가 다릅니다. 예. 그죠? 예. 이거 그렇다면 이거 뭐 그렇잖아요. 제 정수 머리를 주워가지고 뒤통수 머리랑 비교를 했는데 다르면 이게 다른 머리카락,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인가요? 예. 예. 아니죠. 마찬가지로 머리카락마다 사람이 이제 굵기가 다르다는 통계적 근거도 없어서 예. 또 같다고 해도 같은 사람이라는 근거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또 있어요? 뭐 라디오를 해서 제가 많이 설명은 못 드리는데 네. 또 문제가 됐던 게 것이 치은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보조적 기법으로 쓰이긴 하는데 이제 물린 자국을 근거로 이게 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건데 이거 역시도 알고 보니까 근거가 좀 빈약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빨 자국 가지고 그거 찾는 거 아니에요, 범인?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가 되려면 사람마다 이빨 자국이 다 다르고 예.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통계적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 통계적 근거가 없었고 두 번째는 이게 문 대상이 뭐냐 그리고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이 무는 형태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움직이는 상태라든지 예. 아니면 맨살을 무는 거랑 뭐 그 본 뜨는 그 본 틀이라 그러죠. 그걸 무는 것도 다르고 전혀 다른데 이거에 대한 뭐 연구 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 치은 분석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 또 지금 뭐 오늘 금방 말씀드렸지만 라디오상에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 많은 기법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 DNA 검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같은 경우는 DNA 검사는 정말 틀리는 일이 없다. 그렇게들 믿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과학 수사라고 불리는 게 DNA 검사에 대한 뭐 미안하게 여겨야 될 정도입니다. 과학 수사가 아니라 뭐 DNA 검사와 아이들 이렇게 불러야 될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DNA 검사 같은 경우는 통계적 뒷받침이 확실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번 영색체가 AAA형인 사람은 인구 중 몇 %, 2번 영색체가 BBBB인 사람은 뭐 인구 중 몇 % 이런 예. 식으로 통계 자료가 있고 이 수치를 이제 종합을 해서 결과를 내기 때문에 현존하는 과학 수사 기법 중에서는 예. 압도적으로 그 신뢰도가 높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예. 그럼 그다음에 지문은 어때요? 지문도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 거의 완벽한 증거일 것 같은데. 네, 지문도 꽤 강력한 과학 증거긴 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DNA 다음 뭐 순위를 매기면 DNA 다음 정도 되지 싶은데 문제는 여기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문 같은 경우는
현장에 보통 이렇게 우리가 동사무소 찍듯이 이렇게 완벽한 지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예. 보통 뭐 쪽지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찍은 찍은 상태에서 뭉개지는 지문 그렇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이걸 판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실제로 발생을 하고 예. 뭐 스페인, 미국에서 이렇게 오류 발생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오셔가지고 뭐 몰랐던 아주 새로운 흥미진진한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 좀 더 알고 싶으면은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제가 이와 관련된 책을 지금 번역 중이고 예. 조만간에 출간될 거니 혹시 출간되면 좀 뭐 예. 그때 나오셔가지고 소개해 주세요. 네, 소개해드리도록 책 하겠습니다. 공부 같이 해야죠. 네. 그리고 뭐 예. 인터넷에 관련해서 칼럼 쓴 내용도 있으니까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이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밌는 어떤 얘기. 거예요? 더 재밌는 얘기? 예. 그 아까 CSI 과학수사대 얘기 드렸잖아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드라마에도 PPL이 있었습니다. 예. PPL 아시죠? 예, 알죠. 네. 드라마 속에 광고 나오는 거. 네, 제품을 사용하는 걸 보여주면서 광고를 하는 기법인데 이 CSI 과학수사대에서 사용된 PPL은 뭐냐 그러면 그 과학수사 장비를 파는 회사에서 그 PPL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는 수사 일선에서 쓰이지 않는 장비인데 이제 전 세계 경찰들, 예. 경찰 당국들 보라고 예. 그렇게 과학 장비 업체가 어. PPL을 해서 CSI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예. 대부분이 좀 대부분까지는 아니고 이런 걸 알고 좀 CSI 과학수사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판결하는 뭐 그런 것보다도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민영 변호사였습니다.